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파트너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스타트업 고객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AWS 서비스들과 또 저희 AWS의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렇게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는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고 또 왜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위해서 AWS를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AWS와 함께 이 혁신을 더 빠르게 가속화하기 위해서 AWS의 저희 파트너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원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색, 네이버 어널리틱스, 쇼핑, 블로그, 동영상, 카페 뭐 이런 데이터 통계부터 검색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수집하고 다루는 데이터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뤘던 기기는 사실 500대라고 했었는데 검색 쪽에만 1000대가 넘는 서버들을 운영을 했었고 어널리틱스나 쇼핑 같은 데서도 뭐 100개에서 50대 이런 서버들을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스템들을 운영했었는데 제가 경험하고 나서 어떤 것들에 대한 갈증을 느꼈냐면 과연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혁신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AWS에 조인을 하게 되었고 2020년부터 3년간은 저희가 아마 그 이름 들으면 아실 만한 스타트업들과 함께 제가 아키텍처 설계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AI 서비스 같은 거 도입할 때 제가 도움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올해부터는 다른 방면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AWS의 서비스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해서 어떻게 더 빨리 이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클라우드 이전에 제가 사실은 그 어떤 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했을 때 제 경험은 이랬어요. 제가 개발을 하고 큰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자 하면 인프라를 뭐 구성하고 그걸 개발하고 운영까지 하는 데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큰 프로젝트니까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매하고 이런 구매를 할 때 장비 산정을 해요. 이게 몇백 대 필요할지 산정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사용자가 몇 명이다,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상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서비스를 빌미로 이제 사실 정확한 걸 추산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한 10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장 공간이나 트래픽 이런 거 고려해서 장비를 구매하면 그게 발주돼서 오는데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걸려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굉장히 답답했던 게 여기 오는 서비스에 저희가 윈도우 같은 거 쓰실 수도 있고 리눅스를 쓰실 수 있는데 OS 같은 게 다 달라요. 그럼 저희가 남의 컴퓨터 쓰면 힘들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다가 저희 시스템을 입히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DNS 같은 것들은 저희가 도메인 쳐서 네이버닷컴 같은 것들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도메인 같은 것들을 정해서 구성하고 이런 서버들의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밸런싱을 해서 잘 서비스를 할까 이런 아키텍처링 하는 데에도 또 한 달 정도 뭐 소요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개발을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반에서 2달 이후에 장비가 오고 완료가 되면 뭐 프론트엔드 뭐 저희가 앱이죠. 그린 거 개발하고 뒤에 서버 개발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 연결하고 이러면은 뭐 3달이 금방 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장애가 날 수 있으니까 장애 나기 전에 우리 트래픽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에러들이 없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구성하고 또 실제로 운 좋게 잘 배포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나 아니면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25%의 저의 업무가 할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괴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당 3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뭐 제가 했던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근데 왜 스타트업 분들이 혁신을 위해서 저희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AWS를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스타트업 고객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하고 보면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런치 실제 출시 같은 게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고객분들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 AWS의 서비스나 인프라 같은 것들을 이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서비스만 잘 만들면 일본에 진출하고 싶어, 글로벌에 진출하고 싶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 모 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그런 걸 개발하고 배포하기 위해서는 일본 쪽의 IDC에 다시 장비를 발주하고 이런 것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AWS에서는 클릭만 하면 저희가 원하는 서버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이 파트너분들은 어떤 고객분들이 어떤 워크로드를 하고 싶을 때 저희 스타트업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시고 개발자가 많이 없으세요. 그랬을 때 저희 서비스 파트너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시고 시작하실 수 있는지 이런 컨설팅부터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뭐 컨테이너라든지 뭐 AI, ML 도입에 대한 것들도 컨설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파트너가 옆에서 그런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는 부분을 도와드린다면 기술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객분들을 아까 제 커리어에서 직접 도움을 드렸을 때는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였고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르쳐드리거나 설명한 아키텍처를 직접 운영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희 기술 파트너를 활용해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아니면 뭐 데이터브릭스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파트너와 함께 하게 되면 그분들이 데이터를 이동해주고 뭐 가공도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편리하죠. 그럼 우리는 혁신을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직접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사용자 저희 직원들을 새로 뽑고 교육을 한다면 6개월 이상 소요될 겁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아까 제가 그런 것들 구성한다고 했는데 알람 뭐 장애 처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구성하는 게 한 명의 공수가 들어갑니다. 항상 한 명 이상의 그런 것들도 저희 데이터독이라는 서비스 저희 기술 파트너를 활용하시면 어떤 워크로드에 맞게 그런 어떤 지표를 봐야 되지 알람은 어떻게 세팅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노하우와 기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런 모니터링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고르실 때도 그런 파트너들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서비스 파트너가 어떤 혁신을 위해서 컨설팅을 제네럴한 걸 다 해드린다면 저희 기술 파트너와 함께하면 어떤 특정 기술들을 저희 직원들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혁신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그런 혁신과 함께 스타트업 고객분들 간에도 협업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혁신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 서비스는 사스라고 부르는데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 파트너들도 모니터링이나 데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어떤 스타트업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객들 간에 서로 이렇게 돕다 보면 저희가 연결을 또 해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파트너는 없지만 이런 스타트업 고객과 함께하면 어때요? 이런 네트워크가 또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고객이 다시 저희 파트너가 되거나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있는 혁신으로 빠르게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그 혁신을 이루고 나서 이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워크로드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이걸 한 바퀴 돌면서 AI를 도입한다든지 더 멋진 기술들을 도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WS에서는 이런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개발자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WS에서 요런 저희 체크 표시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휠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저희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희 클라우드에 오시면은 이런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냥 로그인 하시고 계정만 만드시면 여기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컴퓨팅 자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컴퓨팅 자원을 발주했는데 실수했다면 다시 발주를 해야 돼요. 뭐 소요가 되죠. 근데 저희 로그인을 하시고 컴퓨팅 자원을 원하시는 것을 다 써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뭐 머신러닝을 위해서 GPU가 달려야 돼. 아니야, 우리는 좀 싼 게 좋아. 그런 것들이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냥 클릭하시면 한 5분 후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라고 저희가 저희 K8s, 쿠버네티스라는 서비스들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런 뭐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서버에 있는 저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스토리지부터 예를 들어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이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뭐 미디어 서버 집에 놨을 때 NAS라는 거 사용하는데 그런 공용 스토리지들부터 원하시는 스토리지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팅 자원, 저장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보시는 것처럼 저기
RDS 이런 데 보시면 MySQL이나 PostgreSQL 저희 고객분들이 대부분 선택하시는 거에서부터 NoSQL 데이터베이스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이 되고 모바일 앱 개발이 필요하면 저희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 하나만 선택하시면 개발자 혼자서 앱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혁신을 위해서 미디어 서비스를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골라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해외에 진출하고 싶으세요? 그럼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 제가 바로 골라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 저희 AWS의 인프라를 한번 보시면 왜 글로벌 서비스를 바로 할 수 있는지 아실 거예요. 저희가 2006년에 AWS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파랑색 동그라미가 저기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그리고 아일랜드랑 여기 싱가포르 이런 그 4개의 리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데이터 센터와 컴퓨터들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 5년 후에는 7개의 리전이 추가가 됐어요. 이 리전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폭발적으로 23개의 리전이랑 뭐 로컬존 같은 것들 36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뭐 3개, 20개 이렇게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데이터 센터보다 더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서울 리전이라 하면 서울 리전 안에 데이터 센터가 3개에서 4개가 들어갑니다. 서울에는 4개가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그만큼의 클라우드를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점들을 다 선으로 하나하나 이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아까 서비스를 서울에서 런치를 했을 때 여기 원하시는 점에서 똑같은 서비스들을 바로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이 연결된 것만큼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내고 나서 영국에 있는 아니면 일본에 있는 고객들한테 빠르게 런치하고 싶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8개 가용 영역 그리고 600개가 넘는 그 POP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 오브 프레젠트라고 어디서든 전 세계에서 만약에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더라도 빠르게 뭐 저희 미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인프라가 모두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자원이 575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는 범용으로 그냥 잘 모르겠으면 요거 써보세요. 그거부터 뭐 비용을 절감해서 잠깐 아주 싸지만 필요할 때만 버스팅을 해서 성능을 높여주는 버스팅 그리고 컴퓨팅 CPU가 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 중에 다 고르실 수 있어요. GPU까지. 게다가 기능은 프로세서를 뭐 벤더들이 있죠. 인텔, AMD 그리고 저희 자체 칩 그라비톤이라는 것부터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네트워크 크기, 뭐 인스턴스 스토리지를 얼마나 늘릴지 이런 것서부터 다 제공이 되고 있고 옵션을 보시면 EBS라는 게 스토리지인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디스크가 부족해졌을 때 저희가 바로바로 늘릴 수 있게 또 서버의 디스크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 그러면 동적으로 중지하지 않고 이걸 바꿀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컴퓨팅 자원을 다 선택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EC2가 아까 그런 서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고객분들은 더 컨테이너화를 해서 좀 더 애자일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이런 서비스들을 원해요. 그래서 이런 ECS나 파게이트, EKS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서버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를 운영하면 시간당 서버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비용이 시간당 아니면 월당 그 서버를 산 비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서버리스라는 람다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어떤 컴퓨팅 자원을 잠깐 활용할 때 한 회 사용하면 한 회 정도 이렇게 횟수만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원하시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이따 말씀 주세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가 NoSQL이냐, 뭐 관계형이냐 이런 것들 다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AWS에서 오시면 여기 맨 왼쪽에서 컴퓨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스타트업이 뭔가를 할 때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 필수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나 내면 저희 컨테이너라든지 뭐 분석이나 AI, ML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서비스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머리 아프시죠?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더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스타트업 고객분들을 만났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다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을 때 제가 가서 설명을 해드려요. EC2에 이렇게 컴퓨팅 자원 프로그래밍에서 올리시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파트너분들이 같이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하시기보다 파트너분들과 같이 하시면 여기 우리 아까 제가 그 기업에 다닐 때처럼 저희 장비에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고 비용도 더 효율적으로 또 글로벌 저희는 진출할 거니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옮겨요? 그럼 당장 어려우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컨설팅을 해드려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그런 데서 워크로드를 우리로 이렇게 짠 옮기는 것들에 대한 플랜부터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서비스 선택까지 다 해주시고요. 또 그런 뭐 혁신을 위해서 AI로 어떻게 갈지, 새로운 기술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도와주십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 서비스 파트너는 오늘 저희 메가존이라는 저희 파트너 오셨었는데, 메가존, 솔트웨어, 스마일샤크, 베스핀 이렇게 좀 스타트업에서는 큰 고객분 그 파트너가 있어요. 그리고 CNS랑 네오텍, 그리고 저희 이테크 시스템처럼 또 다른 파트너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저희 서비스 파트너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타트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우리 워크로드가 있다면, 아예 없다면 초기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설계하면 될지부터 구축하고 옮겨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옮겨오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또 교육을 어떻게 할지, 새로운 신입분들도 오실 거잖아요. 스케일에 맞춰서. 성장하시면서 그런 운영 교육, 그리고 재밌는 거는 비용 최적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쓰시면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아까 EC2라는 거 말고 그 람다라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해드리냐? 신규 서비스 제안을 해요. 혁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비용을 절감하시고 데이터 분석이나 AI, ML로 넘어가시죠.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 보안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와 함께하면 좀 안정적으로 저희가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술 파트너를 활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 기술들을 빠르게 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독, 스노플레이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저희는 근데 몇 개만 제가 생각나는 것만 추린 건데, 저와 협업하고 있는 몽고DB, 그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이라고 해서 좀 어렵게 설계를 좀 해야 돼요. 사용하기 전에. 이거는 그냥 도큐먼트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생긴 애들을 그냥 넣으면 좀 쉽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스타트업은 한 명이 이런 몽고DB라는 거 활용해가지고 일주일에 서비스 게임을 하나씩 내세요. 그런 고객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나 여기 보시는 데이터브릭스는 만약에 데이터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는 몇 테라까지도 할 수 있지만 몇 기가 이런 것들 단위인데, 테라 위에가 페타 단위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분석하고 가공하는 걸 도와주는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파트너를 활용하시면 데이터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저듀티나 데이터도, 와탭, 오늘 오신 잔디나 와탭 이런 데를 활용하시면 협업이라던가 저희가 메신저로 같이 협업하고, 또 와텍 같은 경우는 데이터독이랑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같은 것도 구축 좀 쉽게 할 수 있게 직접 안 하셔도 되게 다 도와드려요. 그리고 옥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아마 회사에서 업무하시니까 인증 같은 것들을 하나 인증만 하면 이 툴도 쓰고 저 툴도 쓰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떠오르시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AWS가 이런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 또 파트너들도 함께 하시면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얼마 안 남았는데, 생성형 AI가 요즘 핫하잖아요. 그런데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은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 만에 저희 고객께서 서비스를 거의 만들어 내셨어요. 그래서 식신이라는 고객의 사례인데,
아마 식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 푸드테크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이제 뭐 맛집 서비스랑 식권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 맛집 리뷰 같은 것들도 있고 컨텐츠도 있어요. 그리고 월간 350만 사용자고 레스토랑 데이터만 거의 100만 건 정도를 가지고 계신 고객이에요. 이 고객이 어떤 거를 고민하셨냐면 생성형 AI 오늘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좀 재밌는 어프로치를 가져오셨어요. 자체 맛집 데이터랑 이런 데이터, 레스토랑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자들이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SNS에 가보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먹는 아니면 핫한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엮어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결제를 했다는 거는 정말 이 사람들이 수요, 디맨드가 있다는 거니까 이거 세 개를 엮으면 우리가 상권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을 컨설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쪽에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냈을 때 어떤 메뉴나 업종을 추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분석,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뭐 여기 맛집 랭킹은 누가 1위야 이런 것들을 봤다면 여기에 없는 업종이 뭐지? 그럼 내가 낸다면 어떤 핫한 트렌드에 뭘 가져와야 되지? 그리고 레시피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업종에 맞는 그런 것들 다 추천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신 저희 담당자분을 만났는데 원래 저랑 기존에도 그런 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고민이 있으셨어요. 지금 팀원이 한 분밖에 안 계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소스도 없고 생성형 AI 전문가도 지금은 없으세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생성형 AI한테 아까 그걸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주 만에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연을 다 해냈는데 저희 식신 고객이 있으면 저기 생성형 AI를 아까 데이터만 있으면 아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 생성형 AI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걸 메가존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다양한 데이터가 수십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데 모으고 가공을 해야 아까 그렇게 원하는 메뉴에 대한 레시피라든지 지역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생각해 보셔도 그런 것들을 아까 한 분이 못 하시니까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그 저희 파트너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진행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초기 단계긴 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지역별 트렌드인데 뭐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어느 지역에서 뭐 어떤 것들에서 세부적으로 선택하시면 뭐 왼쪽은 좀 간단하죠. 스노우플레이크 쪽에서 해주신 거예요. 매장은 어디가 제일 잘해? 업종이 뭐가 괜찮아? 메뉴는 뭐가 괜찮아?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을 AI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요거만 따올 걸 그랬어요. 요 부분에 보시면 이 상권에서는 돼지고기집이 유망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 가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만약에 이걸 넘어서서 지금 아직 구현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내가 어떤 업종을 선택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레시피 하나 만들어 줄래? 이런 것까지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 이제 파트너분들과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이걸 구독 모델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독 모델로 그러면 이제 식신은 기존의 그 사업 영역을 넘어서 이런 거 추천해 주는 영역으로 또 가실 수 있겠죠. 그럼 저희 고객분들 중에 또 이런 요식업이나 이런 데이터 하시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혁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휠을 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의 사례지만 이렇게 AWS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빠르게 혁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저희 AWS나 파트너 더 궁금하시면 제 세션 후에 저한테 말씀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